해월 최시열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여주와 경기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전개와 21세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살펴보는 2021년 동학학술대회로 준비되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재 지정을 기념하며 오늘 여주심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2021 동학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동학농민전쟁 127주년이 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자리를 여주시는 잘 배워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다시 한번 동학으로부터 되살아나길 기원하겠습니다. 2시간 후면은 돌아가실 분인데 저 모습의 눈매라든가 이라는 것이 너무 자비롭습니다. 이화 선생님의 민중사 연구를 회고하며 1894년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실천을 중심으로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경기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이라는 주제 발표 하나와 여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투 지역이라는 주제 발표, 이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으로, 개별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인데,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그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민군의 활동에 관해서 많은 그 관심이 있기는 있었지만 많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주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여주 지역에서 당시 이를 목격했던 유생들이 쓴 일기라든가 어떤 기록이 있을 터인데, 먼저 이제 활동과 성격으로 구분하여 이제 분석하지만 제 생각이 이제 형태론적인 이제 접근상에보다 이제 심도 있는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원도나 충청도에 비해 규모나 활동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이제 필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후에는 그 각 지역에서 농민군 주체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주의 민복군도 의병이라고 했고, 또 동학농민군도 의리여 의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여주 의병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맹영제 소모관의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은 종합 토론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는 유교의 동학 비판과 동학농민혁명 역사 교육의 과제라는 2부 주제를 갖고 연세대학교에 계신 왕현준 교수님과 서울대학교에 계신 김태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매천이 당시에 동학농민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특히 동도와 난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민중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 일어난 동학농민군들의 삶을 그들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주제는 고교 학점제하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지방사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차례를 짜봤습니다.
왕윤종 선생님 글은 대표적인 유교 지식인 매천 황현의 어떤 저작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저작물 속에 나와 있는 동학 농민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셨고요. 아시겠지만 학연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지식인 또는 뭐 연구자에 따라서는 뭐 실학을 계승한 어떤 개혁적인 지식인, 유교 지식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천의 동비에 대한 인식을 얘기할 때 갑오 평비책이라고 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굉장히 그 철저한 탄압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그 매천자락하고 오화기문의 상관성 속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치밀한 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교과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과서를 아무리 거민정이지만 교육과정 입각해서 가르쳐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분량도 제약돼 있지만 교육과정의 틀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걸 요구하게 되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좀 약간의 이제 조금 벗어난 새로운 문제 의식을 좀 갖도록 좀 새로운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인데. 예, 세 분 발표자 토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3부는 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끝내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이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봉건 근대화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에는 역시 서구 중심주의라는 그런 인식론적인 어떤 기반이랄까요? 이것이 이제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반봉건 근대화, 반에서의 자주화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런 핫한 세계적인 어떤 이 이슈들, 글로벌한 차원의 어떤 과제들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하고. 발표자께서 제기하신 새로운 민주주의 내지는 동학에 입각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실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개화 서구 중심주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이 개화 사상 중심의 어떤 역사상을 어떤 형태로든 그 해체시켰을 때 새로운 어떤 그 이 역사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이번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그 조성환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생명사상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새로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과 이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미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로써 오늘 5번째 주제 발표였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2021 동학학술대회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이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동학농민군의 활동, 경기도와 여주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의 계기가 되고 또 그들의 활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더 충실한 그런 내용이 알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주나 경기도를 포함해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을 줄 알지만은 특히 경기도 부분은 연구를 있습니다만은 실상 따지고 보면 전문 연구자에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늘 발표가 처음인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많은 서로 간에 전문 연구자들 분들의 그 노력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당시의 어떤 유생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지역마다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그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역사 연구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사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진압 작전이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2차 봉기 시의 어떤 그 북쪽 농민군들의 활동 등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농민혁명의 전체 사항을 그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시야를 좀 넓혀서 배 교수님의 제안대로 조금 더 이 지역이라는 것을 좀 넓히고, 그렇다고 지역이라는 그 입각점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시청이든 여기 뭐 주민분들도 그런 인식에 공감을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동학은 국뽕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이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오늘 제가 2023년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지방사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과연 우리 학계라든가 교육계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하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역 중심의 뭐 거대 담론을 펼쳐나가는 그런 어떤 논리 개발과 교재 개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0년 이상 탄압받으면서 아예 참여자의 후손들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자기 집안에 있는 자료조차도 다 인멸시켜 버렸습니다. 종합 토론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